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간 시설 관리원이던 한 남자가 우연히 통역을 자처한 순간 회사의 운명을 바꾸고 결국 회사를 바로잡는 리더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한 글로벌 물류회사에서 야간 시설 관리원, 쉽게 말해 야간 청소경비 겸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대부분은 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기 청소하는 분, 이쪽 좀 닦아주세요. 경비 아저씨,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 정도였죠. 제 이름은 한도윤, 48살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학에서 불어교육과를 다니다가 집안 사정 때문에 중퇴했습니다. 군대 전역 후 건설 현장, 공장, 택배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40을 넘겨서 뒤늦게 독일로 건너왔습니다. 처음엔 식당 주방 보조, 그 다음에는 창고 노동자, 그리고 지금의 회사로 들어와서는 야간 시설 관리 일을 맡았죠. 사실 저는 언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어, 영어는 기본이고 독일어는 생활 때문에 자연스럽게 늘었고 예전에 프랑스에서 잠깐 일하던 시절에는 프랑스어를 같이 일하던 폴란드 동료들 덕에 폴란드어도 어설프게나마 익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죠. 언어를 좋아했던 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낡은 노트북을 켜놓고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제 13살 딸 지우 때문이었습니다. 지우는 태어날 때 산소가 조금 부족해서 한쪽 다리가 약하고 오래 서 있으면 금방 아파합니다. 의사는 계속 재활치료를 해주면 나중엔 남들처럼 걸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하지만 그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독일 의료보험이 어느 정도는 도와준다고 해도 매달 빠져나가는 치료비, 특수 신발, 보조기구들. 제 야간 근무 월급으로는 항상 빠듯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늘 되뇌었습니다. 언젠가는 언어 하나쯤은 나를 사람답게 먹여 살려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회사 복도 끝에서부터 시작해 화장실, 계단, 사무실을 밤새 돌아다니며 쓰레기통을 비우는 제 모습이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운명의 날 아침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새벽 근무를 끝내고 7층 회의실 앞 복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넓은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중앙에는 긴 테이블, 벽에는 대형 모니터, 그리고 회사 로고가 떡하니 붙어 있었죠. 잠시 뒤 회사 최고 경영자 마르틴 호프만이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처럼 비싼 양복을 입고 누가 봐도 나는 이 회사의 왕이다라는 표정을 하고 있었죠. 뒤이어 여러 임원들, 그리고 화면 속에는 어딘가 따뜻한 나라의 사람들 같아 보이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대형 유통기업과의 화상회의였습니다. 그날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미 소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회사의 매출이 2배는 뛸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었으니까요. 회의실 안에서 긴장이 서려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걸레를 세워두고 복도 끝 구석에서 유리창 너머 회의 상황을 흘끗 보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저에게는 아주 친숙한, 그러나 이 회사 사람들에게는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빠르게 쏟아지는 스페인어였습니다. 회의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측 통역을 맡은 프리랜서 통역사가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연결이 끊겼어? 죄송합니다. 지금 인터넷이 완전히 끊겨서 최소 1시간은 복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편 라틴 아메리카 파트너 회사 대표는 조금 짜증 섞인 얼굴로
스페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2번이나 이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오늘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다른 물류회사를 알아보는 수밖에 없겠군요. 화면 속 자막 같은 건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 중 저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보였죠. CEO 마르틴은 영어로 말했습니다. 플리즈, 원 모먼트 저희 통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금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대표는 더 빠른 스페인어로 쏟아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대걸레를 쥔 채 무슨 말이 오가는지 그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조건 4번 조항을 누가 이렇게 바꾼 겁니까? 우리를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오늘 안에 명확한 답이 없다면 우리는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대로면 진짜로 계약이 날아가겠구나. 그런데 그 순간 회의실 안에서 들려온 말 한마디가 제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스페인어 좀 하는 사람, 우리 회사에 없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에 쥔 대걸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러다 우리 회사, 그리고 내 월급까지 위험해지겠구나. 그리고 제 딸 지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재활치료센터에서 에스컬레이터 대신 굳이 계단을 오르려던 그 작은 다리를 꼭 쥐고 버티던 모습이요. 그때 제 안에서 뭔가 딱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대걸레를 조용히 벽에 세워두고 회의실 문을 두들겼습니다. 탁, 탁.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마르틴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회의 중인데 청소는 나중에 하세요. 저는 문을 조금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스페인어 통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농담하는 겁니까? 시설관리 직원이 국제계약을 통역하겠다고요? 마르틴의 입가에도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뭐든 해봐야죠. 그런데 그가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만약 제대로 통역을 하신다면, 당신 월급을 2배로 올려드리죠. 하지만 실패하면 오늘까지만 근무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답을 하기도 전에 제 머릿속에는 지우의 재활치료비, 집월세, 전기세가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2배면 지우 치료 시간을 늘릴 수 있어. 하지만 잘못되면 일자리 자체가 사라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제가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회의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형 모니터 속에는 라틴 아메리카 파트너 회사 대표와 임원들이 보였죠. 그들은 이미 짜증이 극에 달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스페인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이오 레마리지, 러 PIDO DISCULPAS4, 에스터, SITUACIN 10 잉크의 모디에이, 소위 한 DO와 UN, TRABAJON, 에스터 앰플에서 Y, 시미로 PERMIT, INTENTAR, A와 EUDAR, 코모 INTRPRT 프로비저널. 순간 화면 속 대표의 눈썹이 확 올라갔습니다. 직원이라고요? 당신이 이 회사 직원입니까? 통역사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야간 시설관리 담당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실수가 있다면 언제든지 바로 잡아 주십시오. 잠깐의 정적 후 대표가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적어도 솔직한 통역사는 믿을 수 있지요. 시작해봅시다. 그때부터 저는 그가 쏟아내는 스페인어를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가며 CEO와 임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들이 불편해하는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계약서 4번 조항이 우리가 당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읽힌다는 겁니다. 파트너 회사 대표는 스페인어로 길게 설명했고, 저는 그 안에 담긴 문화적인 뉘앙스까지 최대한 살려 옮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신 회사의 위험 요인처럼 취급되는 게 모욕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반대로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를 더 강조해달라고 하네요. 마르틴과 임원들의 얼굴 색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수정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다시 스페인어로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만약 우리가 위험 관리가 아니라 공동 책임이라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손해 발생 시 양측이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다는 문장을 넣으면요.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군요. 우리는 같이 책임지는 관계를 원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는 구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CEO에게 전달하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1시간이 조금 넘게 이어진 화상회의 끝에 우리가 제안한 수정안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서 4번 조항만 방금 합의한 대로 수정한다면 우리는 예정대로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순간 회의실 안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마르틴은 제 쪽을 바라보며 처음 보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씨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일부러 약간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까 하신 약속 월급 2배 잊지 않으셨죠? 회의실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그 돈은 지우의 다리를 위해 꼭 필요했으니까요. 마르틴은 한숨을 쉬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내일부터 당신 월급 2배로 올려드리죠. 대신 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을 이었습니다. 청소만 할 사람 같지는 않군요. 한씨, 몇 가지 일을 더 맡을 생각은 없습니까?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CEO 사무실 안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끄집어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유럽 중남미 물류 허브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 지역 문화와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48시간 안에 독일,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브라질 5지역의 물류 환경과 우리 회사의 진출 전략을 정리한 간단한 보고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혼자서요? 네. 물론 당신은 야간에도 근무해야 합니다. 월급을 2배 주는 만큼 2가지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그건 분명 시험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부딪혀 보든지.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 48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사무실 빈 공간에 앉아 각 나라 언어로 된 자료를 읽고 밤에는 여전히 건물의 화장실과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손목은 욱신거렸지만 중간중간 지우가 보내온 메시지가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아빠, 오늘 계단 4칸이나 혼자 올랐어요. 나중에 아빠랑 산책 가고 싶어요. 48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의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이 회사가 진짜로 성장하려면 새로운 창고나 트럭보다 먼저 사람과 언어를 투자해야 한다.
보고서를 마르틴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을 때 그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씨, 당신을 단순히 시설관리원 취급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을지도 모르겠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국제협력보조라는 이름으로 소규모 사무실을 하나 배정받았습니다. 낮에는 이메일 번역, 파트너사와의 통화, 각 나라 임직원과의 조율을 도왔죠. 야간에는 여전히 건물을 돌며 쓰레기통을 비우고 불을 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회사 실적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하나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곳곳에 이상하게 높은 수수료, 정체가 모호한 컨설팅 비용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게다가 그 돈이 흘러들어가는 외국 법인 이름들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야간에 복도 불을 끄다가 우연히 회계팀 사무실을 스쳐 지나갈 때면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에서 그 이름들이 종종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부임한 감사위원장, 회사의 창업주 딸인 에밀리아 슈타인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회사 안에서 누군가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들이 대부분 여러 나라 언어로 섞여 있어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녀는 서류 몇 장을 제 앞에 밀었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폴란드어가 뒤섞인 계약서들이었습니다. 당신처럼 여러 언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회사에 거의 없습니다.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순간 마르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고. 회사에 해를 끼치는 직원은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당신 가족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창고와 복도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이 회사 월급으로 겨우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면 편하겠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 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보겠습니다. 대신 제 가족에게는 해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에밀리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누군가 손을 대려 한다면 제가 맡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공식적인 국제 협력 업무, 밤에는 비공식적인 내부 조사. 에밀리아가 건네준 문서들을 집에 가져가 번역하고 분석했습니다. 각국의 유령 회사 이름, 정체불명의 컨설팅 계약, 이상하게 일정한 패턴으로 빠져나가는 금액들. 제가 놀랐던 건 그 계약들에 서명을 한 사람이 늘 비슷했다는 겁니다. M. 호프먼, 마르틴의 서명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스위스 소재 한 은행에서 온 프랑스어 독일어 혼합 이메일이었습니다. 계좌 끝자리 742번으로 이번 달 정기 이체 6만 유로 확인하였습니다. 내부 감사 기간 동안에는 별도 계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다. 철저히 계산된 오래된 습관이다. 결정적인 이메일을 확인한 바로 그날 밤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있던 저는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마르틴이 들어왔습니다. 한 씨, 요즘 참 열심히 일하시더군요. 그는 제 책상 위 모니터를 힐끗 봤습니다. 그 화면에는 마침 스위스 은행 이메일 번역 문장이 떠 있었죠. 저는 재빨리 창을 닫았습니다. 유럽 쪽 고객 메일 번역 중이었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책상에 손을 짚고 고개를 조금 숙여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한 씨, 당신은 원래 바닥을 닦던 사람입니다. 너무 높은 데까지 보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딸 지우라 했나요?
다리 치료비 꽤 나가겠더군요. 회사 의료보험이 없으면 많이 힘들어질 텐데요. 그 말에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회사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직원은 저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요. 그게 누구든요. 문이 닫히고 난 뒤 제 손은 한동안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지율을 지키려면 눈을 감아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저와 같은 직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고에서 밤새 상자를 나르던 사람들, 추운 현관을 지키던 경비, 식당에서 허리 굽혀 서 있던 조리사들. 그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돈이 누군가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에밀리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증거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며칠 뒤 회사 최고층 회의실에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에밀리아는 이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의 미래와 관련된 아주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 참고인이라는 말과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손에 든 자료가 땀에 젖어 축축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위스 은행 이메일, 여러 나라 언어로 쓰인 계약서, 이상한 수수료 구조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이 계약들은 실제 업무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객이 낸 선불금 중 일부가 자물료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 한 사람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숨을 고르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에 마르틴의 서명과 그의 이름이 적힌 계좌 정보가 함께 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마르틴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조작입니다. 청소부 출신이 무슨 회계나 금융을 안다고. 에밀리아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도윤 씨는 청소부 출신이지만 여러 나라 계약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내부 서버와 은행에서 직접 받아온 것들입니다. 잠시 후 외부에서 초청된 법무자문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 고소와 감사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증거입니다. 결국 이사회는 투표를 통해 마르틴 CEO의 해임과 법적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손을 든 사람은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두였습니다. 그 한 명은 물론 마르틴 자신이었죠. 이사회가 끝난 뒤 에밀리아는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씨, 이제 회사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을 국제사업 총괄 이사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야간 청소하던 사람이? 그녀는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청소하던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당신처럼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지우에게 말을 꺼냈을 때 지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빠, 낮에는 정장 입고 출근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도 가끔은 복도에 물 떨어져 있으면 그냥 못 지나칠 것 같아. 지우는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다리 나으면 아빠 회사 구경 가도 돼요? 청소하던 곳도, 지금 일하는 곳도 다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1년 뒤, 같은 건물, 같은 복도. 이제 저는 국제사업 총괄 이사라는 이름이 적힌 명패를 가슴에 달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걷고 있습니다. 회사 로비 한쪽 벽에는 유리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청소복 한 벌이 걸려 있고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존엄이 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람의 땀이 회사를 움직인다. 사실 그 청소복은 제가 몇 년 동안 입던 유니폼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사님,
이 문구 직접 쓰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제가 잊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지금 이 회사에서는 청소팀, 경비팀, 식당 직원들을 지원 부서가 아니라 핵심 인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들 중 몇몇은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직무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때때로 회사 강당에서 신입사원들에게 강연을 합니다. 저는 이 건물 지하 화장실에서 걸레를 짜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통역해 보겠습니다라고 한마디 꺼냈을 뿐이죠.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발 여러분 자신만큼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야간 시설관리원에서 시작해 우연한 통역을 계기로 회사의 위기를 막고 결국 회사 안의 부패까지 드러냈던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능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버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자리야 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당신의 능력과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볼 순간을 만날 겁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늘도 따뜻한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